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이제 장기 파동하고 단기 파동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일목균형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랑 달러 인덱스랑 달러 원, WTI, 국고 이제 금,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키스코 홀딩스랑 이제 GS 설명드리고요.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수 추천 올렸었던 CJ제일제당하고 LG전자, 효성화학, 그리고 이제 한국금융지주 조금 차트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누적 수급 차트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시의 영향도가 큰 삼성전자는 이 기대 수익률이랑 이제 퍼랑 PBR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차트랑 이제 미국 쪽은 애플이랑 테슬라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차트인 이제 일드갭이랑 페드 모형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신용장고 설명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마감 시황부터 설명을 드리면, 오늘 코스피 한 0.1% 정도 소폭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0.4%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 이제 이 빨간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증시가 약간 프로그램 순매수랑도 비슷하게 움직였었고요. 오늘의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는 이제 외국인하고 개인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누적 수급은 마이너스였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였었고요. 코스피 200 선물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매일 요즘 계속 똑같은 상황이지만 외국인 선물 방향하고 증시 방향이 거의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 한 2,5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개인이 한 1,9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한 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현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거의 한 2,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외국인이 한 17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19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한 59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한 15억 매도, 기관이 한 22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냥 코스피 이제 장기 파동부터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기 파동으로 보시면 3주봉으로 일단 장기 파동부터 보시면은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전까지 3파, 그 다음에 금융위기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장세가 4파, 그 다음 17년, 18년 상승이 이제 5파라고 생각해서 1파부터 5파는 다 완성이 된 것 같고요. 미중 무역 분쟁하고 코로나까지 떨어지면서 큰 2파도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3-1까지도 완성이 되고 좀 3-2 조정이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3-1이랑 이제 3-2파를 한번 보시면은 3-1파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지금 5파였었던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이었을지 여기가 5파 고점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가 5파 고점이라고는 가정으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나오고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이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아마 이제 A의 파동이 이제 내려가는 파동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일목균형표로 보시면은 이제 일목균형표로 일봉상 먼저 보시면은 현재 주가가 이제 전환선 기준선 이제 사이에 있고요. 계속해서 일단 기준선은 종가 기준으로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9일 후행 스팬은 이제 호전이 되었고요. 저점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내일부터 전환선은 소폭 올라가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선 기준선 아직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긍정적이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물론 부정적으로 더 나빠진 건 아니지만 이게 매수 시그널이다라고 할 만큼 전환선은 강하진 않고요. 이때 이제 전환선이 하락하는 것은 전환선이랑 기준선이 붙어 있던 게
이제 역전이 되기 때문에 매도 시그널이 되게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지금 기준선 위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로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6일 횡스팬은 아직까지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이 기준선을 확실히 넘기지 않는 이상 조금 부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넘기더라도 저는 일단 이 전고점을 좀 넘어야 그나마 좀 상승 추세로 더 볼 수 있는 파동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검 색깔이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인데 여기를 조금 계속 지지를 했었는데 여기를 이제 깨면은 더 하락폭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한 20분봉 정도로 한번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 부분이 이제 5파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5파 고점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이제 1, 2, 3, 4, 5로 A에 1파가 나오고 지금이 아마 이제 A에 그냥 2파 단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이렇게 저점하고 다시 좀 그어보면은 여기 이제 좀 저점들을 연결을 해 보면은 뭐 여기든 뭐 크게는 상관없지만 뭐 일단은 이 저점 라인 부분을 뭐 크게는 하회하고 있지 않아서 하회를 하면 저는 조금 더 하락이 가파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움직이는 파동들을 봤을 때는 계속 지금 이 전 고점이 원래 깨지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다 깨버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충격 파동이다 올라가는 뭐 1358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 1, 2에 2파지 않을까 A에 2파로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중요했던 부분은 120분 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오늘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살짝 사실 넘기긴 했는데 그냥 이제 코스피 200으로 사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아무래도 파생이 있는 것도 코스피 200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피 200을 보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보통 이제 코스피가 더 익숙하시기 때문에 코스피로 보통 설명은 하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판단은 보통 코스피 200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장초에 사실 증시가 이제 오르면서 이 기준선하고 구름대를 살짝 넘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사실 넘기질 못하면서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일단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저항을 나타냈다는 게 사실 되게 좀 큰 의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240분봉 같은 경우가 이제 보여드린 게 보시면 240분봉 근처에 갔던 게 이 부분밖에 없거든요. 4파의 끝부분밖에 없거든요. 보시면 빨간 색깔 선이 200일 선인데 240분봉에서 200일선이 닿았던 게 코로나 상승 이후로는 이때밖에 없습니다. 뭐 따라서 이때 이후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죠. 급등을 했는데 뭐 이번 같은 경우 이제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결국 좀 큰 변동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볼린저 밴드도 상당히 모여 있기 때문에 뭐 머지않아 저는 좀 곧 뭔가 이벤트가 좀 있지 않을까. 뭐 주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움직임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6일 후행스팬도 240분 봉상 역전이 되었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되어 있고 이 구름대가 지금 상당히 얇은 구간이거든요. 이제 내일부터 구름대가 이제 얇을 때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변동이 좀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크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120분봉을 보더라도 120분봉 구름대 이제 상단에서 오늘 저항을 나타냈었고요. 120분봉 상으로는 5월 21일 날도 딱 저항을 나타내고 좀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뭐 보시면 뭐 60분봉 상으로도 약간 이 부분에서 200일 이동 평균선이 조금 약간 저항을 보였었고요. 뭐 30분봉을 보시더라도 뭐 약간 계속 좀 약간 횡보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여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A의 1, A의 2, A의 3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매번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일단 주 3봉을 보시더라도 볼린저 밴드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볼린저 밴드 지금 이탈을 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지금 주봉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모여있기 때문에 뭐 머지않아 위든 아래든 변동성은 조금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뭐 조금 횡보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좀 변동성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뭐 뒤에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뭐 밸류에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뭐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보시면은 미국 쪽은 이제 3주봉으로 미국 쪽도 보시면은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저점부터 이제 2009년부터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회 1, 3회 2, 3회 3, 3회에서 3회로 3파, 여기가 이제 삼각형으로 4파, 여기가 이제 5파의 고점을 아마 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똑같이 이제 5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그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뭐 고점하고 고점 다 닿은 걸 봤을 때도 채널은 유효한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채널을 하회했다가 하회를 하면 뭐 조금 더 하락폭이 저는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부분에 이제 도지돌 나온 걸 봤을 때도 전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을 한번 보시면은 마지막 이제 5파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회 1, 5회 2, 5회 1, 5회 2,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5회 3, 여기가 5회 4, 여기가 5회 1, 2, 3, 4, 5로 5파 고점을 친 것 같고요. 일목균형표로 한번 보시면은 뭐 전환선 기준선 주가가 지금은 다 상회하고 있고 뭐 전환선 기준선도 붙어 있기 때문에 곧 또 주가가 급등락이 발생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 S&P는 뭐 9일, 26일 후행스팬도 다 호전돼 있어서 뭐 코스피보다는 상당히 추세는 오히려 더 좋은 모양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5파 고점을 치고 아마도 여기가 1, 2, 3, 4, 5로 A의 1파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A파, B파 이제 나오고 나서 C판 5파로 가야 되거든요.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아마 다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2파가 완성이 되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오늘 좀 하락을 바라보고 있고요. 뭐 오늘 이제 하락을 안 하면 뭐 조금 뭔가 제가 파동을 좀 잘못 매기지 않았을까 아니면 전고점을 다시 넘어버린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전고점을 넘어버린다고 하면은 조금 파동을 잘못 매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아직까지는 좀 하락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스닥 같은 경우 파동 보시면은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가 이제 1, 2, 3, 4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이제 4파 저점하고 1파 고점이 겹쳐서 조금 안 되기는 하고요. 뭐 나스닥도 똑같이 그냥 120분봉 보시면은 아마도 그냥 여기까지가 5파 고점 나오고 나서 여기가 이제 1파, 그 다음에 A파, B파 나오고 이제 C가 1, 2, 3, 4, 5로 올라가서 끝나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뭐 비트코인은 뭐 제가 아주 자세히 보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비트코인 투자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뭐 정확하게 보지 않아서 뭐 제가 딱 확신할 수 없겠지만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나와서 1파인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2파 나오고 나서 여기까지가 이제 3파였을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지금 봤을 때 움직임을 봤을 때 되게 4파 모양하고 비슷하거든요. 약간 플랫 모양, 딱 이렇게 플랫 모양. N자를 보통 플랫이라고 하는데 이 플랫 모양 좀 나오고 나서 5파로 좀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5파가 이제 1, 2, 3, 4, 5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 2, 3, 4, 5로 떨어진 A일지 아니면 이 5파가 A여서 그냥 A, B, C로 이제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약간 그런 패턴이 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선물을 할까도 사실 고민을 좀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옵션하고 다르게 뭐 사실 뭐 장단점이 있긴 한데요. 이제 선물하고 옵션하고 뭐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 이제 단점이 시간 가치가 내가 방향성을 맞추더라도 딱 정해진 시간 내에 내가 원했던 움직임이 나지 않으면은 그냥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설사 맞았더라도 이제 그런 게 단점인데 뭐 다행인 점, 좋은 장점은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내가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딱 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딱 정해진 금액만큼만 딱 손실을 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장점인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뭐 코인 선물은 레버리지 100배까지 되더라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물론 선택은 할 수 있지만은 아무래도 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그냥 10% 예를 들어서 10배라고 하면 10%만 올라도 다 청산되기 때문에 가상화폐 변동성 고려해 봤을 때는 뭐 약간 이제 옵션이 있지 않은 이상 그냥 선물만으로는 좀 하긴 어렵다고 해서 생각해서 뭐 그냥 안 하려고 마음을 접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주가가 소폭 하락했지만 뭐 소폭 하락이었기 때문에 변동성 오히려 감소를 하였고요. 26일 후행 스팬에 딱 닿았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내일은 좀 빠지지 않을까. 뭐 요즘 뭐 계속 저는 뭐 좀 빠진다고 보고 있는데 뭐 빠져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금리가 계속 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조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차트도 다 부정적인 모습이고요. 뭐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다시 부정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 이란 핵 협상 관련해서 좀 노이즈도 생기면서 일단 조금 상승은 한 추세입니다. 일단 뭐 추세상 아직은 뭐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 선물 같은 경우에도 뭐 양호하게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 때문에 좀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단기적으로는 실질 금리가 결국 테이퍼링을 하면은 뭐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를 하고 있지만은 금이 이제 최근 움직임은 거의 실질 금리랑 딱 반대로 가거든요. 빨간 색깔이 금리 가격이고 이제 파란 색깔이 실질 금리인데 보시면 뭐 거의 뭐 거울처럼 반대로 갑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실질 금리는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금 가격이 좀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시기에 금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970년대 이때나 뭐 80년대 초 이때 보시면 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때가 다 보시면 이제 인플레이션, 이 코어 CPI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플레이션 상당히 높았던 시기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지에는 뭐 금만한 게 없기 때문에 뭐 단기 손실이 좀 있을 수 있더라도 하더라도 그냥 제 현금의 이제 보유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산의 한 10% 정도는 그냥 저는 금은 뭐 좀 손실이 나더라도 뭐 그냥 계속 들고 갈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은 뭐 크게 변화가 없는 보합세 수준이었습니다. 뭐 볼린저 밴드도 계속 모이고 있어서 곧 좀 급등락 발생할 것 같고요. 뭐 내일 이제 금통이 있는데 한국은행 이제 금통위 때 뭐 약간 좀 발언이 매파적으로 나오면 좀 올라갈 확률도 저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조금 더 늦게 올릴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MBS로 다 하기 때문에 10년물 막 이런 장기금리에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주택 가격이나 주식이나 이 밸류에이션 할 때 다 10년물 금리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주택은 단기금리, 변동금리죠. 우리나라 단기금리 이제 기준금리에 연동이 되어 있고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장기금리에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쪽을 선택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년물에 둘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냥 테이퍼링만 하고 기준금리 조금 더 늦게 올려도 뭐 물론 이제 뭐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결국엔 이제 기준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뭐 10년물 금리만 컨트롤하면 되기 때문에 테이퍼링만 하면 10년물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자산 버블은 좀 막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기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주택 가격을 잡으려면 결국 단기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2022년 뭐 후반이나 2023년부터 기준금리 올리면서 좀 그때부터는 급격하게 올릴 텐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급격하게 올릴 만한 또 펀더멘탈은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보통 컨센서스도 내년 초 정도가 많습니다. 내년 1분기, 2분기 정도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먼저 한다는 뷰도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금통위에서 뭐 슬슬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좀 시그널은 주지 않을까. 꼭 이번 금통위가 아니더라도 뭐 다음 하반기 금통위에는 좀 그런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조금 힘이 없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뭐 기준선까지도 내려온 상황이고요. 뭐 테이퍼링 이슈가 좀 불거지면 더욱더 이제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26일 후행 스팬은 확실하게 이제 하단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역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저는 좀 불씨는, 올라갈 수 있는 불씨는 저는 남아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코 홀딩스 보시면은, 키스코 홀딩스 오늘 뭐 나름 큰 폭의 한 5% 정도 하락이 있다가 뭐 조금 되돌리긴 했지만 그래도 2.4% 정도 큰 폭의 하락이 있고요. 이제 뭐 전환선 기준선까지 다 역전이 됐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제가 그냥 아주 조금만 들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 볼린저 밴드 이탈할 때 매도하고, 전환선 하락할 때 일부 매도하고, 기준선 하락할 때 그냥 전량 매도했을 것 같고요. 재차 이제 기준선 전환선 뚫고 났을 때 다시 전량 매수하고, 볼린저 밴드 이렇게 넘었다가 또 빠지면 일부 매도, 또 여기서 볼린저 밴드 넘었다 빠질 때 일부 매도, 넘었다 빠질 때 일부 매도하고, 전환선 깨질 때 매도하고, 기준선 깨질 때 매도하고, 이 전환선 기준선 역전될 때는 뭐 아예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저는 그렇게 했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렇게 못 했는데, 뭐 그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팔 수가 없고요. 뭐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빠지더라도 뭐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계산치 한번 계산해보니까 뭐 최대 한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겠더라고요. 한 16,500원 정도? 그냥 제가 보통 이렇게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 좀 파동 계산치를 잘 쓰지는 않는데, 네, 뭐 꼭 안 맞는다고도 할 수 없어가지고, 원래 이게 거래 참여자가 사실 많아야지 파동 계산치가 맞거든요. 엘리어트 원전에도 나와 있지만, 근데 그냥 간단한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뭐 여기가 3파, 여기가 뭐 4파, 뭐 여기가 5파고 지금이 그냥 A, B, C 조정이다라고 했을 때 뭐 그냥 뭐 최대 한 16,000원 정도까지도 뭐 빠질 수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워낙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종목이어서, 왜냐면 거래량도 너무 없기도 하고요. 뭐 호가창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냥 좀 돈이 있는 사람이면 사실 상한가도 그냥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주식이라 하한가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냥 보유 물량을 뭐 현금을 다 사버리면 사실 상한가도 하루 만에 만들 수 있는 종목이어서, 이게 사실 물론 상한가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겠지만 순간이나마 상한가를 만들 수도 있는 종목이어서, 일단 뭐 차트 분석은 그렇게 크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제 추세 분석만 있는데, 일단 뭐 추세 분석 상으로는 일단 뭐 다 전환선 역전되었고, 26일 후행 스팬만 아직 역전이 안 됐고, 뭐 구름대 위에 있다, 뭐이 정도일 것 같고요. 일단 뭐 가장 이제 하락을 하는데 주 원인이 아무래도 한국투자 밸류가 계속 지분을 매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4월 30일 날 지분이 이제 2.94까지 떨어졌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54만 주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정확하게는 54만 4천 주 정도 되는데, 4월 말부터 그냥 기관 매도 물량이 다 한투 밸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사주 2만 주 산 거 제외를 할 때 한 7만 2천 주 정도 매도를 한 것 같고요. 한투 밸류가 뭐 다른 기관에서는 안 팔았다고 가정을 하면, 뭐 사실 다른 기관 들어온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잔여 물량이 한 37만 주, 그러니까 47만 주겠네요. 네. 한 47만 주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따라서 이제 그 물량 때문에 조금 약간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 개인적으로 충분히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가장 그냥 제가 그냥 대주주라고 했을 때 가장 뭐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뭐 이렇게 주가가 좀 빠진다고 생각을 하면 뭐 그때 그냥 자사주 매입 다시 한번 좀 더 하면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자사주 매입하고 나서 뭐 자사주 소각하고 무상증자를 하는 게, 뭐 제가 정확하게 제가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한다라고 말씀은 드리긴 어렵겠지만, 뭐 상속세를 감안했을 때는 뭐 이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GS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는 움직임이 없긴 하고요. 뭐 저는 좀 증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뭐 키스코나 GS나 뭐 좀 시장이 빠지면 충분히 이제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일단 뭐 GS는 아직까지는 일단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추세에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추세가 좋기는 한데, 일단 볼린저 밴드 거의 다 왔다가 좀 빠져서 뭐 그 부분은 뭐 살짝 우려가 되긴 하지만, 아직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기준선 방향도 올라가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인 것 같고요. LG전자는 뭐 전환선은 상회했지만 아직 구름대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3% 상승은 하긴 했지만 전환선 기준선 이제 역전이 되어 있고, 뭐 개인적으로 이제 26일 후행 스팬도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서 뭐 적어도 일단 뭐 기준선 위로는 좀 넘어가고 나서 뭐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한국투자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환선 부근하고 좀 겹쳐 있는데 뭐 아직 역전되어 있고 기준선 전환선 뭐 주가도 26일 후행 스팬도 아직까지는 뭐 거의 역전 단계여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좀 기준선이나 아니면 뭐 26일 후행 스팬이라도 호전을 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이제 누적 수급 차트 보시면은 개인분들이 2001년부터 한 얼마죠? 71조였죠. 네, 71조 정도 계속 매도를 하다가 지금 28조 매수를 했으니까 누적적으로 거의 총 판 금액까지 다 합치면 한 99조를 1년 5개월 만에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물 팔고 선물 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그냥 둘 다 팔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좀 안 좋아 보이는 모양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은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 기대 수익률 한번 보시면은 이 파란 색깔 선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고 연두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요.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이제 고평가인데, 뭐 삼성전자 항상 한 8% 정도 하회하고 나서 좀 조정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번에도 한 7.9 정도 기록하고 나서 조정 발생하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지금 레벨이면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퍼랑 PBR 보시더라도 PBR 기준으로 한 2배 정도 넘어갈 때 조정을 항상 보였었는데, 뭐 이번에도 어김없이 2배를 넘고 조정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더 조정 폭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제 차트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오늘 또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였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이제 뭐 전환선은 뭐 소폭 넘어가 있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기준선 하회하고 있고 기준선 방향 떨어지고 있고, 9일, 26일 횡스팬 뭐 9일은 뭐 호전이긴 하지만 뭐 사실 거의 호전이라고 부르긴 조금 어려운 호전이어서 뭐 적어도 이 구름대라도 넘고 좀 매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뭐 아직까지는 좀 차트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주봉을 보시더라도 매도 시그널 떴고요. RSI나 MACD나 거의 다 이제 매도 사인이 나온 상황이고, 전환선까지도 이제 거의 하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주봉을 보더라도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되어 있고 이제 곧 26일 횡스팬까지도 역전될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1, 2, 3, 4, 5로 A의 1파일지 아니면 그냥 A파일지 모르겠지만 한 파동의 끝이 났고요. 여기가 이제 A, B, 그 다음에 이제 C로 이제 B파가 완성되었던지 아니면 E파가 완성되었던지 둘 중에 한 파동이고, 지금이 아마도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가 1파, 2파, 여기가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이런 식으로 아마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일봉상 이 빨간 색깔 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인데 뭐 여기를 조금 약간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깨면 전 더 하락이 좀 가파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현재는 이 구름대 하단 부근에서 조금 약간 저항을, 이 검은 색깔 50일 이동 평균선이랑 이 두 선에서 약간 조금 저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항선을 먼저 돌파할지 지지선을 좀 먼저 깰지의 문제인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좀 지지선을 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파동 모양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20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구름대까지도 더 얇기 때문에 뭐 테슬라는 조금 더 차트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뭐 머지않아 전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DK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상승은 했는데 이제 구름대를 이제 기준선을 넘었는데 아직 뭐 구름대 저 멀리 있고 26일 후행스팬도 아직까지는 이제 뭐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DK도 아직까지는 뭐 차트가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고점도 넘었습니다. 어제 같은 게 전고점을 넘어서 뭐 사실 파동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뭐 개인적으로 그냥 여기가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2파랑 유로스톡스도 잠시만요. 4파를 그어가지고 이제 3파 5점까지 올려놓으면 뭐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만 뭐 약간 뭐 그럴 가능성은 뭐 개인적으로 좀 낮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그냥 여기가 1, 2, 3, 4, 5로 그냥 여기가 5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 아니라 아무래도 그냥 약간 이런 쐐기 모양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쐐기 패턴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뭐 유럽이나 S&P가 뭐 차트상으로는 이제 글로벌하게는 이제 가장 낮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뭐 결국엔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뭐 다만 뭐 나스닥이나 코스피, 코스닥 이런 뭐 다른 나라들 증시보다는 훨씬 더 뭐 니케이나 항생 뭐 상해 종합 이런 데보다는 낮다고 생각은 하고요. 항생 같은 경우 이제 구름대 안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뭐 저는 이제 구름대 상단 정도에서 막히고 이제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뭐 항생도 차트는 그냥 아마도 여기가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든 아니면 A, B, C든 좀 하락 파동은 여전히 보고 있고요. 뭐 상해 종합 같은 경우 이제 똑같은 파동이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차트 보시면은 이 수치 같은 경우에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수치고요.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이제 주식이 고평가를 나타내는 선인데 빨간색이 코스피고요. 이제 파란색이 S&P입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이제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하락을 한 상태이고요. 여전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고 파란 색깔이 S&P인데 S&P 같은 경우는 최근 기준 전저점까지 왔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상당히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 수치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인데 이 수치도 뭐 아직 최저점까지는 아니지만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미국적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트레일링 퍼고요. 뭐 트레일링 퍼 봤을 때도 다 겁먹을 때나 금융위기 이후로 뭐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리딩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퍼가 뭐 약 11에서 25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뭐 PBR로 보시더라도 민감하지 않은 PBR로 보시더라도 닷컴버블 이후로 뭐 사상 최고치고요.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매번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뭐 가장 큰 원인이 원래는 이제 2000년도나 2008년도 금융위기 때나 닷컴버블 때나 금융위기 때나 다 예대율이 이 파란색 가선이 미국 이제 상업은행 예대율인데요. 다 100%를 초과하면서 실제로 실물 경제가 버블이 나면서 증시가 올랐었는데 이번엔 예대율이 60.6%밖에 되지 않는데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뭐 퍼나 PBR이 높았던 게 그냥 이렇게 통화량 찍은 게 다 예금으로 증가가 되면서 실질금리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보시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를 넘어섰었고요. 뭐 현재 한 마이너스 0.8% 정도 됩니다. 증시에는 이제 명목금리가 아닌 실질금리가 더 중요한데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이제 완전 초저금리도 넘어선 이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면서 퍼랑 PBR이 이제 고평가가 용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이 보시면은 2013년 중반부터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하거든요. 테이퍼링을 하자마자 뭐 테이퍼링 이슈가 이제 사실 나기 전부터 미리 실질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는데 플러스로 돌아설 때 이때는 증시가 근데 뭐 많이 하락하진 않고 크게 영향이 없었어 가지고 테이퍼링은 사실 뭐 악재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지만 뭐 사실 조금 저는 이제 다른 의견인 게 이때는 이렇게 실질금리가 확 올랐었는데 뭐 특별하게 증시가 뭐 크게는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게 한번 보시면은 2013년도 한번 PBR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중반 PBR을 보시면은 PBR이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2밖에 안 되거든요. 과거 대비해서도 뭐 상당히 낮은 레벨이기 때문에 금융위기 하락 부분을 거의 만회하지 못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상황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급 준비금을 보시더라도 테이퍼링은 이때 시작은 하지만 실제로 한번 지급 준비금 추이를 보시면은
지급준비금은 오히려 그때부터 더 오르긴 하거든요. 역으로. 뭐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테이퍼링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테이퍼링은 뭐 거의 언급만 있었고 사실 시행을 한 건 2014년 중반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실제로 영향은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지급준비금을 차감하더라도 이제 차지하더라도 그냥 실질금리 상승만으로도 충분히 이번 랠리의 이제 원인은 실적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매번 말씀드리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1년까지 애플 같은 경우 한번 보시더라도 뭐 한번 실적 한번 보시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이 오히려 줄었거든요. 오히려 영업이익이 이제 줄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소폭 늘었지만 이때부터 이때까지 주가가 5배 올라가거든요. 근데 5배 올라갈 만큼 실적은 전혀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영업이익은 감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게 실적 때문에 뭐 사실 향후에 올라간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상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금리가 내려가서 올라갔던 장세였기 때문에 뭐 결국 실질금리가 다시 올라가면 조금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퍼랑 PBR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고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 코스피 퍼도 트레일링이고요. PBR은 참고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신용장구 합산치 같은 경우에는 한 23조 10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뭐 소폭 감소는 하였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이 신용장구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을 할 때가 항상 뭐 머지않아 사실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저는 좀 중기적으로 하락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따라서 뭐 개인적으로 뭐 저는 사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간 뭐 파동 모양을 보더라도 사실 이게 상승 파동으로 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전 여기가 아마 1파, 2파, 3파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기준선으로 대응을 하시든 전환선으로 대응하시든 뭐 이동평균선, 뭐 특정 이동평균선으로 대응하시든 뭐 후행 스팬으로 대응하시든 뭐 어떤 기준을 정해서 조금 약간 매수 매도를 하시는 그런 조금 기준을 정하신 다음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뭐 만약 내일이나 뭐 언제라도 뭐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좀 다시 한번 깨고 구름대로 들어가면은 저는 좀 순식간에 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계속해서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것은 추천을 드리고 네 오늘 방송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